이 발견이라는 단계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광고 등을 통해서 우리의 컨텐츠가 존재한다는 것을 수강생분들께서 인지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제가 마케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외한이긴 한데요. 어깨너머로 그냥 대충 엿보았을 때 마케팅에서는 이 단계를 노출을 시키는 단계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무튼 이렇게 첫 번째 우리의 강의가 존재한다라는 발견의 단계를 거쳐서 여정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컨텐츠가 마음에 들었거나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면 우리의 컨텐츠를 고객들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선택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 이때 마음 아프게도 우리의 컨텐츠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별로 그닥 매력적이지 않다, 별로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다라고 느끼게 되면 다른 강의나 컨텐츠를 선택하게 되면서 여정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정에서 이탈하지 않고 감사하게도 우리의 컨텐츠를 선택해 주신 수강생분들은 이후에 어떤 여정을 겪게 되냐면요. 강의를 구입했으니까 일단 수강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매우 만족하셨거나 또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강의를 추천해야겠다는 또는 공유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인 마지막 공유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마지막 공유 단계에서는 수강평이나 블로그 게시글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SNS들을 통해서 우리의 강의를 추천하고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여기저기에 공유해 주시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수강생분들의 여정도 세 가지의 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서론이 좀 길었지만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더 많은 수강생분들이 우리 강의의 여정을 끝까지 잘 끝마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발견부터 공유의 과정까지를 잘 끝마칠 수 있도록 우리 강사들의 여정에서 우리가 하는 각 단계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들과 노력들을 하면 좋을지 제가 개인적으로 느껴왔고 생각하고 실천해 본 노하우를 몇 개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해서 말하면 우리 수강생분들이 우리 강의를 더 많이 사고 우리를 더 여기저기에 추천하시고, 우리 강사들이 강의를 제작할 땐 어떤 점을 신경 써야 되고 런칭하고 나서는 어떤 점을 신경 쓰고 그리고 런칭 이후에는 어떤 점들을 신경 쓰면 좋은지 이런 순서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강의를 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 제작 단계에서는 우리가 강의를 실제로 기획하고 녹화해서 편집하고 제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 강의를 제작하는 이 단계에서는 이미 인터넷에 너무나도 많은 꿀팁들이 공유가 되어 있어요. 뭐 발음과 딕션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던가 아니면 강의 PPT의 폰트 사이즈를 뭐 14폰트로 해야 된다던가 이런 아주 세밀한 팁들은 이미 인터넷에 너무 흔히 너무 많이 이제 널려져 있는데요. 자, 저는 이런 것들도 당연히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세밀한 꿀팁들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장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바로 아주 명확한 페르소나를 정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페르소나가 뭔지 아시나요? 자, 페르소나가 뭐냐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만한 목표 인구 집단 내에 있는 다양한 사용자의 유형을 대표하는 가상의 인물을 의미하는데요. 자, 이렇게 정의로 읊으면 좀 어려우니까 조금 더 쉽게 우리 강의에 접목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페르소나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만들 강의에 수강생들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내가 만들 강의를 들을 수강생들을 대표하는 딱 한 명의 가상의 또는 현실의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세무 지식은 없지만 세무 관련된 강의를 만든다고 가정하면 세무 관련된 지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대상 수강생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딱 이제 20대 후반이 된 뭐 1년 차 서울 소재 기업의 스타트업 대표 이모 씨, 이런 식으로 페르소나를 딱 한 명으로 선정을 하는 거죠. 자, 강의를 기획할 때 제가 이렇게 반드시 페르소나를 먼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페르소나는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강의를 제작하는 과정에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르소나 정의 없이 강의를 기획하고 제작하게 되면 기획의 흐름이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고 결국에는 아주 높은 확률로 강의가 짬뽕이 되어버리겠죠. 그러니까 기획이 중구난방이 되어서 도대체 내가 정확히 누구를 위한 강의를 만드는 건지 나조차도 헷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너무 다들 훌륭한 스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페르소나 없이도 좋은 강의를 만드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네, 경험상 저는 그랬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페르소나가 없게 되면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되거나 내 대상 수강생 분들이 그들이 별로 관심 없어할 내용을 내가 굳이 길게 다루게 되어서 굉장히 재미없고 지루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수강생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생략하게 되거나 빼먹게 되어서 불친절한 강의가 불친절한 강의라는 그런 오명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페르소나를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어떤 기준으로 페르소나를 정하냐면요. 물론 사실 저는 이 마케팅 공부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그냥 제 스스로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자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저는 제 주변의 인물들을 주의 깊게 탐구하고 그들 중에서 한 명을 페르소나로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가르치고 싶은 어떤 강의를 만들 때 그러니까 강의 컨텐츠를 만들 주제를 궁금해하거나 또는 필요해하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그냥 그 사람을 내가 혼자 상상해서 강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꼭 인터뷰를 한번 요청을 해 봐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 보면서 왜 아직 그 내용을 배우지 못하고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 강의가 없다면 그냥 어떻게 배워나갈 예정인지, 뭐 어떤 커리큘럼으로 배우고 싶은지, 배우기 전에 어떠한 두려움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하나씩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둔 다음에 이 내용을 기반으로 페르소나를 정의하고 이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강의를 제작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요. 저는 제가 직접 제 강의의 페르소나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뭐 과거의 나나 현재의 나를 페르소나로 정의하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 유데미 강의인 한 입 크기로 잘라먹는 리액트의 페르소나는 사실 강의를 제가 이 강의를 만드는 시점에 딱 1년 전에 저였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만들기 1년 전에 이 강의가 리액트라는 기술을 다루는 강의거든요. 개발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배웠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리액트라는 기술은 선수 지식이 하나 존재했어요. 그거를 배우려면 자바스크립트라는 기술을 꼭 배워야만 리액트라는 기술을 배울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물론 서치를 충분히 못 해봤을 수도 있겠지만 이 두 가지 과정을 동시에 다뤄주는 강의나 어떤 교육 컨텐츠를 제가 쉽게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배웠던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를 페르소나로 선정해서 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바스크립트와 리액트를 동시에 다루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내 인터넷 강의 중에는 없었던 커리큘럼을 만들게 되었고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공감해 주셔서 성공적인 강의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페르소나가 잘 설정이 되면 결론적으로 내 강의를 들을 수강생 분들께서 어떤 부분을 특히 어려워하는지, 어떤 부분이 유독 더 궁금한지 공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강의를 만들고 녹화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맞는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되고 좀 더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제작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단계, 제작 기간이 끝난 그 다음 단계인 런칭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런칭 단계는 강의를 런칭하고 나서, 그러니까 강의를 오픈하고 나서 첫 한 달을 의미합니다. 자, 이 런칭 단계에서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처절하게 나를 여기저기에 알리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강의를 처음 오픈하고 나면 많은 분들께서 사실 그래도 내가 강의 정말 열심히 만들었고 썸네일도 되게 이쁘게 뽑았고 소개 영상도 되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기깔나게 찍었으니까 그래도 첫 달에 100명은 사겠지. 얼리버드 혜택도 있으니까 그래도 50명은 사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거의 대다수의 강의가 그렇게 못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 강의도 당연히 그랬고요.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모릅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고 그 누구도 내 강의가 있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매하는 사람도 당연히 없겠죠. 물론 우리 유데미에서 오픈하시면 유데미 매니저분들께서 다들 정말 열정 있으시고 능력이 출중하시고 좋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다 서포트를 해 주셔서 아무것도 안 해도 어느 정도 알려지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강사가 직접 자기가 발로 뛰면서 나를 알리는 것과는 이게 성과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첫 한 달 동안 런칭 기간에 해당하는 이 기간 동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강의가 여기 이 플랫폼에 존재한다는 것을 최대한 널리 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처절하게 여기저기 알리는 건 아래에 보시면 수강생의 여정에서 첫 번째 단계인 발견을 돕는 거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더 널리 알리면 알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강의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저는 어떻게 얼마나 처절하게 강의를 알려봤냐면요. 사실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처절하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어떻게 처절하게 알려봤냐면, 자, 먼저 가장 쉬운 방법이죠. 제 강의를 수강하실 것 같은 분들, 그러니까 잠재 고객들이 있을 것 같은 곳은 거의 다 리스팅을 해놨어요. 엑셀 같은 곳에 다 리스팅을 해둔 다음에 일일이 찾아가서 정책들을 다 읽어보고 제 강의를 공유하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인터넷에 그 홍보 콘텐츠 올라오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별로 홍보만 딱 올리면 별로 효과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작게는 30% 할인 쿠폰부터 뭐 파격적으로는 선착순 3,000명 무료까지 되게 진짜 다양하고 파격적인 이벤트를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이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엄청 다양한 페이스북 그룹에 엄청나게 많은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뿌린 할인 쿠폰만 가장 좀 보태서 아마 한 1,000장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쿠폰을 뿌리고 다녔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내 썸네일을 기억해 주고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고 나아가서는 저의 강의를 기억하고 여기저기에 본인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소개를 해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커뮤니티에 홍보하고 쿠폰 뿌리고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제가 어디까지 가 봤냐면 네이버 지식인까지 들어가 봤는데요. 자, 네이버 지식인에 들어가 보시면 어떤 주제든 여기다 막 질문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 네이버 지식인에서 제가 강의하고 있는 주제에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직접 답변을 바로 달아주고 제 강의의 할인 쿠폰을 살포시 이렇게 소매 넣기를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꽤 많아요. 한 5번에서 6번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강의를 추천해 달라는 지금 장표에 보이는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그냥 대놓고 "제 강의를 들으세요." 이렇게 올린 적도 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개발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개발자 커뮤니티들에 찾아가서 그냥 대뜸 그 커뮤니티 맨 아래 보시면 제휴 메일이 있잖아요. 그 제휴 메일로 "제 강의를 좀 홍보해 달라. 한 번만 알려주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부탁하는 메일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대략 5군데에서 10군데 정도 개발자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기업에 메일을 보내봤는데요. 그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아 보니까 약 1 시간짜리 세미나를 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1 시간짜리 공식 세미나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 당연히 이 세미나와 함께 할인 쿠폰 이벤트도 진행을 했었죠. 자, 그리고 공식적인 매체에 한번 좀 소개되면 참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온라인 뉴스사들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장표의 이 사진은 제 강의가 런칭되었다는 소식이 온라인 뉴스에 이제 나온 기사의 사진을 제가 캡처해 온 건데요. 이 온라인 뉴스사들 중에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볼 것 같은 뉴스사들을 골라서 그냥 메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심지어 보통 온라인 뉴스사들은 대표 메일들이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들한테 그냥 메일을 보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메일을 막 보냈고 한 20군데 정도 보냈던 것 같은데 다행히 이렇게 하나의 언론사에서 기사로 내주셔서 정말 감사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가 제가 강의를 오픈하고 첫 달 동안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를 좀 큼직큼직한 것들만 모아서 공유를 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활동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홍보와 알리는 활동들을 해 왔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런칭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를 내고 첫 한 달 동안에는 최대한 처절하게 더 많은 수강생들이, 더 많은 잠재 고객들이 내 강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세상에 "나 여기 있어."라고 외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다.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사 여정의 마지막 단계로 제가 가져온 건 브랜딩 단계인데요. 이 브랜딩 단계는 강의를 오픈하고 나서 첫 한 달이 지난 이후의 모든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 강의 오픈 한 달이 지난 과정부터는, 그런 시간부터는 이제는 나를, 그리고 나의 강의를 브랜딩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브랜딩이란 소비자들에게 내 제품의 가치를 인지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강생분들이 내 강의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고 그 가치를 다른 분들께, 다른 잠재 고객들에게 공유하시도록 돕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예를 들면은 강의의 후기를 자발적으로 5점으로 작성을 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뭐 4.5점, 4점도 좋은 평점이죠.
그런다던가 뭐 오픈 채팅방이나 커뮤니티에서 제 강의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공유해 주시도록 그렇게 돕는 거죠. 자, 이 브랜딩 과정은 또 수강생의 여정에서 보면요. 공유의 단계를 돕는 것에 해당되는데요. 이때 이 공유의 단계를 거치는 수강생들이 많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더 많은 수강생분들이 여정을 끝마쳐서 공유의 단계에 오면 올수록, 그러니까 더 많은 글들이 공유가 되면 될수록 내가 직접 여기저기에 발품을 팔면서 알리거나 할인을 제공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른 분들의 글을 통해서 나의 강의로 접근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이클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단계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요. 먼저 제 강의를 들으시는 수강생분들께서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본인들이 가진 블로그에 제 강의를 듣고 학습하신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공유하시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제 강의 소개 영상에 아예 강의에서 사용하는 모든 이미지와 모든 코드, 저는 개발 강의니까 코드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저작권을 다 자유롭게 사용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강의로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시고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구글에 한입 크기로 잘라먹는 리액트, 제 강의의 이름을 검색해 보면 이제는 매일매일 올라오는 블로그의 글들을 다 읽기가 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블로그 게시글들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로깅을 장려하는 건 수강생분들께는 자유로운 학습 노트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저에게는, 강사들에게는 다른 잠재 고객들에게 내 강의가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저로서는 아주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보안적으로나 아니면 라이센스적으로 너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블로깅을 장려하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강의를 듣고 강사와의 인연이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오픈 채팅방과 디스코드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플랫폼 합치면 지금까지 총 800분 정도가 들어와 계시고요. 이 플랫폼 안에서 서로서로 제 강의를 듣고 공부한 내용을 블로그에 써서 막 링크로 공유하시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세 번째 단계, 브랜딩 단계에서는 학습 노트 작성을 장려하거나 아니면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꾸준히 수강생들과 소통하면서 만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다른 잠재 고객들에게 나의 컨텐츠를 공유하고 추천하실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사의 여정 3단계에 따라서 단계별로 제가 어떤 전략들을 사용해 왔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왔는지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제 이야기를 정리하자면요. 강사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판매하면서 제작, 런칭, 브랜딩의 세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런데 이 단계별 전략을 잘 설정해서 그 아래에 보이시는 수강생 분들의 여정에서 발견과 선택, 공유를 도와서 결과적으로 수강생 분들이 좋은 강의를 듣고 스스로 공유하시게 해서 공유된 정보를 통해 또 새로운 수강생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오시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구조와 전략들은 사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도 존재 자체를 모르던 그냥 일개 개발자였던 제가 직접 실행해 보고 느낀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깐요. 혹시나 '나는 저렇게 할 수가 없을 거야.' 뭐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저렇게 되었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매력적인 강의와 훨씬 더 큰 수강생 커뮤니티를 구축하게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언젠가 저보다 유명해지셔서 나중에 저를 도와주시는 날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원의 인사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유대미 관계자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늦은 밤인데도 와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환이었습니다.